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던 저는 선거 연수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 KPO 명강사협회 전문 강사로 활동하십니다. 김성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 문화사학회 우리 회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회장님이나 우리 엄인식 박사님께서 저한테 이 강의 주문할 때 정말 여러 우리 박사님들이나 여러 학자님들한테 제가 공전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가졌던 전문성을 좀 살려서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역사 문화 강좌에 걸맞게 한국 선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고 저한테 좀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라고 해서 이런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잠깐 여담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기구에 큰 우한이 하나 왔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우한, 후베이성이니까 거기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도 1월 20일에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4년이 좀 지났습니다. 5월 1일부로 이제 관심관계를 완전히 코로나19는 우리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해 제가 여담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지구를 떠나려나 그 말에 공포의 고관에 몰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역시 만물의 영장이랍니다. 너무 영악해서 자기가 도저히 변신을 해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너무 무서운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무서운 거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무서웠다. 또 하나는 감염이 무서웠다. 여기서 제가 그냥 우리 회원님들하고 결발 퀴즈를 좀 내면서 제가 선물 좀 가져왔습니다. 하필 혹시 여기서 대한민국의 가장 명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허학대사께서는 우리 한양을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을 지킬 그런 터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네요. 그래서 지금 600년을 흘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있는 2,000평 땅이 바로 이 경동 여기에 있다면 제가 지금 여기가 서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명당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명당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생거 진천, 사거 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근데 요즘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생거 영이, 사거 영이랍니다. 반도체 메카가 돼가지고 영인이 또 살기도 좋다, 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영인이가 명당자리가 많아서 사거 영인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명당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민속촌이 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그 명당자리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누구든지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민속촌 안 다녀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명당인데 그 앞에 갔더니 이상한 명당자리가 나왔습니다. 로또 명당입니다. 26번을 나오게 되버렸네요. 근데 2월달에 되고 형이 11월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막고 로또 명당 자리에서 또 명당 자리 종로 1번지로 오니까 로또 복권을 10장을 사가졌습니다. 퀴즈를 내가 맞히시면 어때? 선물 드리려고요. 혹시 받은 것이 있으면 타서 10%만 여기 서울 문화사학회에 기부하시고 90%는 우리 받으신 회원님이 현금을 받으시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신이 무서웠다는데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을 가장 무서워할까요? 와, 저 교수님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제가 선물 좀, 박사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마이크 준비했어. 네. 내가 맞춰야 되는데. 메모하시라는 노트하고, 역시 또 백신 선생님 계시던데, 이순백. 제가 백신 선생님 계셨는데, 백신 선생님 계셔라서 할 수 없이 본인 장본인이 있어서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감염을 무서워한답니다. 감염 가면 어떤 감염을 무서워할까요? 감염? 네. 철가면. 마스크도 상당히 감염 역할하고 여러 가지 한데 이 감염은요
좀 우스갯소리가 들어갔습니다. 4년 반이 흘렀네요. 세월이 흘렀네요. 세월 감이에요. 역시 세월 앞에는 우리 나이 들면 당사가 없죠. 예. 그래서 세월 감염과 우리 백신 앞에 코로나는 물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 코로나한테도 오늘 교훈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생활방역 아닙니까? 제가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감기 한 번 할까요? 안 걸렸어요. 또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2019년도에는 감기 1년에 꼭 환절기 한 번씩 다 알고 살고 겨울에는 한 번, 두 번. 그래서 한 4번, 5번은 걸 감기 걸었거든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심했더니 아직까지 안 걸렸네요. 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10년 싸고 10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볼래? 지금 4년 반 됐으니까 이제 한 5년 반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 중에 이거 나는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려서 틀렸네. 너무 풀어버립니다. 어저께 걸렸으면 오늘부터 5년, 10년간 나는 생활방역 철저히 하고 해서 감기를 안 걸려야겠다는 목표를 세우신다면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코로나에서 얼른 고용받고 병원받고 앞으로 건강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면역력을 키우는 증강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7330 운동을 생각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증강돼서, 면역력이 증강되고 또 우리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은 아마 동네 내과 병원이 지금도 읍상이 있습니다만은 내과 병원은 다른 과가 전하더라도 우리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이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한국사 살펴보기 하고 제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사 76년을 살펴봤더니 결론은 국민이 옳았다는 답을 얻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가 문제다. 정치인이 문제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나버렸네요. 결론까지 얻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총선거 5월 10일 이게 48년 5월 10일 최초 민주선거 때 포스터입니다. 포스터가 좀 쓸만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때 보기로는. 근데 말이 멋집니다. 기권은 국민의 수치. 좀 와닿더라고요. 그 당시 시절에는. 옆에는 또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옷을 박아서 48년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무균질 선거였습니다. 처음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부패, 부정을 하나도 몰랐을 때냐니까. 그래서 이때 또 투표율도 95.5%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미래가 밝다고 역사가들은 이때 그를 돌이켜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선물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2개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7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5월 10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5월 1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5월 10일. 네? 네. 5월 10일. 올해가 13회째 지금 며칠 전에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 날 5월 3일 날 10일을 길리기 위해서 유권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인력에 5월 10일, 약간 금요일입니다만 유권자의 날입니다. 13번째로 금년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날을 드리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콘텐츠 내용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잠깐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주선거 부분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공화국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발췌개헌, 4.4 5.6개헌, 3.15 부정선거 그런 선거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50, 유신이 40이었죠. 유신 50 시대 이 시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87년 민주화 이후 6공화국 2000년 밀레니엄 시대의 공과된 민주화 시대의
선거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로 여기서 제가 가장 두 번째로 들었던 것은 국민의 민심이 어떤 흐름으로서 우리 선거사를 이끌어 왔는지 거기에 좀 키포인트를 만들어서 민심의 역할 하고 마무리로 소망과 할 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희망하는 할 일을 같이 한번 우리 회원님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4년이면 전이죠. 우리 대그레이드 파도 아직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화두를 우리 인류한테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코로나 한참 힘들 때 나훈아 과왕께서요, 아니 대그레이드 파도 테스 형님하고 형님하고 통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나훈아 가서 불렀던 이 테스 형을 소환해서 잠깐 오후에 좀 표를 풀면서 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깎아주셨으니까. 아, 어떨까? 여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나오면 좋죠. 아, 좀 멀리 땡기고 할게요. 예, 놔두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나라 대가왕께서 자기 자신을 몰랐으면 이렇게 많은 유행가를 남겼겠습니까? 잘 아시지만 세상이 왜 그러냐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메시지 전했을까? 또 2011년도에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이죠. 산포세제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런 산포세제가 와서 지금 엠포세제가 와버렸네요. 왜 사람은 또 이러냐고 이렇게 잊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현실을 나훈아 가수는 애둘러서 이런 노랫말에 넣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현실. 사실 금년도 전년도 12월 말이죠. 대학 교수신문에서는 결의망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장자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얘기를 눈앞에 보니까 대의 의리를 잊어버린답니다. 지금 여야 정당이 자기의 당리 당량만 앞세우지 국민들은 안정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 아비다툼하니까 국민들이 힘들긴 힘듭니다만 그런 현실을 대학 교수신문은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무렵에는 사실 세계에서 최빈국 원조 없이는 못 사는 나라, 50달러는 못 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북한은 100달러가 넘었다죠. 그런 나라에서 48년 5월 10일 날 민주선거를 치르고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민족 비극이 발생했죠. 한 보름 만에 낙동강 배트가 밀려버렸습니다. 16기 5강하고 맹하도 사령관을 인천 상주항 통해서 다시 서울 달아나고 신의주까지 정말 통일을 목전에 뒀다가 또 원수 같은 중공군들이 밀려와서 결국은 지금 현재 383 만들어놨습니다. 53년도에 만들어놨죠. 그때 맹하도 장군 한국을 떠나면서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정말 불행한 나라다. 일제 36의 압박까지 다 해방돼서 이제 꿈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와서 완전히 다 격을 맞고 산산 조각이 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향후 100년 동안 일어설 수 없는 나라로 홀같은 비극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선배들이나 저희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헐겁고 문제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예산하고 건면 성실한 정신 가지고 또 훌륭한 지도자를 또 몇 분 계셨지만 한국경찰을 빨리 앞장에서 100년 안에는 일어날 수 없다겠는데 2005년도가 되니까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는 주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60년 만이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또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 19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239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또 선거 이야기가 이제 민주주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이 땅에 민주선거를 전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재헌국회는 진행했군요. 5월 30날, 이 50년 2월 30날 국회의원 선거 처음 두 번째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5년 전쟁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6.25 동란이 터지면서 그 와중에 발췌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52년 후에 치렀습니다. 8월 5일이요. 그 선거를 치를 때 영국의 종군기자가 전쟁 취재하러 와서 부지런히 타임지에다 전쟁사를 쓰고 난리다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하는 걸 보니까 가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때 4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야, 한국에서 만약 민주주의를 꼽힐 수 있을까? 만약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꼽힐 수 있다면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등꽃 피우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타임즈 탑 기사에 실려졌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민들한테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민들이 민주화 영웅도 대단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만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공교롭게도 48년 선거 끝나고 60년 만입니다. 그때 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175년, 지금 한 200년 된 180년 넘은 그런 잡지를 하거든요. 경제 잡지입니다. 거기서 한국을 안전한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척도 중에는 정치문화나 이런 건 좀 정치인들 자리는 좀 떨어집니다. 다만 한국민들 국민의 우수성,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9점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8점 넘어가지고 안전한 민주주의국가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12손가락 안에 들고 아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60년 만에 민주화도 완성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없고 전무만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산업화를 이뤘던 정말 힘들었던 시대에 또 민주화를 열망했던 국민들과 함께 80년대 이전생들을 위한 논문에서 산민세대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81년부터 세계적으로 95년까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2010년까지를 Z세대라고. 그래서 MZ세대를 또 81년부터 2010년까지 MZ세대.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을 이끌고 가는 기둥입니다. MZ세대가. 근데 MZ세대는 어떤 업적을 하고 있습니까? BTS처럼 한국 문화를 세계 만방에 떨친 그런 훌륭한 우리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민세대는 좀 MZ세대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민세대 때 우리 살 때는 정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가니까 해외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경향신문에서 국지 시리즈 되면서 3%세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혼부터 포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M4세대까지 왔거든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면 자살공학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강국 만들어놓고 민주화를 완성해놓고나도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옥 같은 조선을 만들어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앞으로 반성해서 이걸 다시 원상시켜놓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MZ에서 하모니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친구들이 드리면서 그래서 한국이 헤어지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를 선거사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문제가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문제였어요. 여기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 이익만 취하려고 안 변하네요. 우리가 해초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가 우리가 올바른 해초를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합니다. 우리 70년 선거사 정치사하고 일맥상통을 봤더니 참 한때는 선거가 건의주의 시대
독재의 뭐 어떻게 보면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살아 숨쉬는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역동성을 발휘해서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87년도에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오늘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은 역시 선거를 통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 우리가 선거했습니다. 그때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선거는 60여회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전에 4월 20일 날 12시 22일. 대통령 선거는 간선 때까지 포함해서 20회.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단위로 선거를 해서 18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선거 42회의 선거를 간략간략하게 정리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원 국회의원 선거 때 95.5%였습니다. 이때는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정말 일제 때 독립운동하면서 그런데 좋아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아주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95.5% 높으면서 또 초원이라서 미국이나 유엔에서 이식된 선거입니다만 부정이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하고 자유롭게 4대 원칙이 지켜지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자유승 원칙까지 5대 원칙까지 철저하게 지켜진 선거였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95.5%의 열망 같은 열망이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가 내려가면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선거에 참여하니까 이게 어쩔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왔었습니다. 언제 왔냐면요. 딱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60년 만에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2008년 9회 국회의원 선거 때 46.1%가 나오네요. 그래서 대표성 문제 하나만 더 이야기했어요. 1,000만 명이 선거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큰데 100만 단위로 표현하겠습니다. 46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540명이 투표를, 540만 명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540만 명이 반일도 안 된 대표자한테 대표성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대구에서 많이 납니다. 잘하면 그래도 또 지지율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 사람만 나와서 다 4,460만 표를 받았으면 좋은데 두 사람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한 사람은 230만 표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220만 표를 받았어요. 한 10만 표나 무효 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230만 표가 1000만 명, 770만 명을 지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770만 명이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선거 때는 투표율이 높아야 돼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다 선거에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표를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 관련해서 장치를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투표율을 많이 높이는 것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학자님들도 전부 사전 투표 그게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에 대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10만 년 이상의 선거 종사자들이 누구 한 사람 양심을 해버리면 이건 선관위 직원들 수백만 명인데 누가 나를 장관 시킬 거 아니고 대통령 시킬 거 아니고 부정이 없습니다. 다만 극한적인 대립 속에서 테이크수가 막 난무해서 그런 말들이 결국 국민들을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거에 관여해보면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3.15 선거 부정선거에 부정이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는 표를 바꿔서 당나라에 바꾸는 사례는 단연코 없다 하는 건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런 장치가 사전투표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사전투표 이렇게 훌륭한 제도고 그런 제도들이 생겨서 이번에 67%까지 올라왔고 이학번 대통령 선거 때는 77%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대표성과 정당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선거 내용을 지금부터는